저요 저 유효 생생 사업 오늘은 아마 그 전통 올레 아마 한 6쌍인가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분들이 80이 되고 60이 돼도 옛 추억을 그리기 위해서 손녀딸들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사진을 찍네. 저는 저 김기중이에요. 사계 손주의 13세 손이고, 제가 그 연산 고정리를 가면은 여기 절제공 후손 저 순천김 씨의 맏아들이라고 그래서 저 불촌에 제사진을 지낼 때는 종언을 해요. 종손이 초언어라고 신덕자 할아버지 종손이 아언어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우리 문중 그러니까 여기 말년에 순천김 씨 할머니하고 말년을 여기서 29년 살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떻게 보면 그때 시절에는 아마 그 소죽이라고 그래서 숨어서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괴배다 해가지고 이제 큰 소리도 치고 또 돈이 있고 잘 살고 위에 있으면은 본선보다도 더 대우를 받아요. 왜 제사 때 돈을 가지고 가니까 요새는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고. 그래서 이 사계 고택이 무명의 고택으로 이루어지다가 3년 전부터 우리나라 소수서원이나 도산서원 이런 데보다는 여기가 문화재청에서 하는 생생유효 사업에 3년 연속 계속 표창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예전당에 헌정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계속 하는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행사팀들 그래서 이게 사무실로 쓰는 게 이렇게 문이 닫혔어요. 그래 여기 이제 그 사계 고택원 말년에 그 순천김 씨 할머니하고 여기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주로 보면 그때 시절에는 뭐 다 연산 현이니까 연산하면은 이 사계 고택까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문화재 지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은농제라는 이 당호 사랑채가 이민년 9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602년도에 지어진 거다. 이러니까 이제 사계 할아버지가 초론부사 시절에 낙향을 해가지고 졌을 것이다 하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는 안 졌었을 거예요. 400여 년이 지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문화재위원들이 이 망화 이민년 9월 걸 저 현물로 보고 그 상당부에 이민년 9월. 근데 그게 60년, 120년 뭐 육가본 60년에 하면 베끼는데 이민년이 그런데 1602년도에 지어진 걸로 본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 사찰이나 그 어디 이렇게 저 문화재 지역을 가봐도 대웅전이나 무슨 뭐 저 속불 이런 게 문화재로 지정되었지 유일하게 이 파운다리 돌담 안으로 있는 8동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특이해요. 그래 은농재라고 해서 이 사랑채가 유형문화재 134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그 추사 고택이나 노성의 윤중 선생 고택 그래 돌아가신 사람들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네요. 그래서 호로 바꿀 때 제가 시청하고 해서 할 때 이걸 다 넣자. 그래가지고 8동을 다 기념물로 이렇게 다 들어가서 이게 다 그냥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어디고 가보면 중요한 골만 하나만 문화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명칭을 바꿀 때 은농제가 아니라 사계 할아버지가 사셨으니까 사계 고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칭이 은농제에서 사계 고택으로 변했지. 예. 근데 이제 우암 선생님도 여기 와서 공부를 하셨지만 그분이 유일하게 과거를 안 보시면서 우의정까지 지내고 숙중임금 때는 참말 천하를 다 호령하던 분인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그 동춘당하고는 11촌 간이니까 또 애갓집으로 따져서는 그 이유경이라는 그 선빈의 그 큰딸이 동춘당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하고 둘째 딸이 우암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진해가로 했을 때는 애갓집에 가서 그렇게 우암이
학렬도 아저씨빨이고 나이도 더 많은데 그렇게 그냥 주먹으로 패고 이렇게 했다는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암내 집은 저기 저 어디 화양계곡 쪽에 어려우니까 동충난네 집에 와서 아마 그 할아버지한테 공부를 하면서 일로 이렇게 걸어다닐 때 그러니까 은젠송 씨 보고 회덕송 씨라고 그러잖아요. 회덕의 집성촌으로 생활할 때 일로 이렇게 축지법을 써가지고 쑥개떡을 쪄가지고 일로 와서 할아버지 드리고 선생님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어른들이 금산에서 이우태 선생하고 그러고 저 이제 단양이나 여기에 있는 이제 장유 선생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과거를 안 보시고 벼슬을 하신 어른이 사계 선생이에요. 그 이제 종가나 예. 그 가묘나 전부 고정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계 선생이 여기에 뭐 터를 잡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 저 묘가 원래 돌아가시고 났었을 때는 이 성북동 지금으로 따지면 진잠현이죠. 대전 나가는데 그걸로 이렇게 모셨는데 신독자 할아버지가 윗돼지가 있는 양천호 씨 할머니 김문 그 저 이런 데 있는 대로 이렇게 10년 만에 이렇게 모셔갔을 때는 거기 창녕juk 씨 할머니도 성북동으로 모셨다가 같이 이렇게 모셔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종택이 있으니까 그래 원래 종택은 그 한양 정릉동이라고 그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 대법관 자리가 지금은 시립미술관이더라고. 거기 후원에 그 표석이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집안 어른들이 훌륭하구나. 누가 미술관에 그 저 꽃밭에 그런 걸 해놓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일부 측에서 지을 당시에 예? 이 집을 지을 당시에 예. 이제 아무래도 중심지는 고정리였는데 예. 사계 선생님께서 내려오셔갖고 거기로 안 가시고 여기에 이렇게 새 집을 지으신 어떤 이유가 있는? 아 고정리가 아니고 고정리는 묘역을 옮기면서 종택을 줬고 제각이나 사당을 임리 있지요. 도남서원 옛자리 네. 그 도남바위가 있는데 네. 양성당이라는 서당을 짓고 그도 강학을 하셨어요. 임리 선말이라고. 처음에는 예. 이래가지고 그 돌아가신 후에 동춘당이 발기가 돼가지고 군수나 현감들이 주충이 돼서 우리 서원을 세워가지고 사계 선생님을 모시고 사당을 짓고 지차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서원을 설립을 했죠. 그러면 원래가 그럼 여기가 더 근거가 있던 곳이었나요? 아니죠. 저 임리라고 하는 옛날 저 양성당 자리, 네. 예, 그 서당, 예, 예, 거기에서 계속 살으셨고 서울의 그 종갓집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쇄거지인 연산에 와서 심효살이 하면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보내다가 이제 저 밤너머골에 있는 그 율곡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도 하셨고 거기 또 구봉산이라고 보면 다 9구자를 쓰는데 거기는 거북이 등자를 써가지고 이제 거북구자를 써가지고 그 출판단지 파주 거기 뭐 183에 타니까 봉우리 정도밖에 안 되죠. 뭐 산이라고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구봉 선생 밑에서 예학을 이렇게 이제 전수하시고 내려올 때 율곡 선생님이 사계를 최고의 수제자로 삼고 이런 사람만 몇 명만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변한다 이렇게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주변 두고 이제 물어보실 거 네, 궁금하시면은 예. 귀하게 이렇게 시간 내주셨는데 질문하십시오. 여기가 규모가 다녀보면 그 추사고택보다도 더 커요. 충청남도에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3,000평이 넘으니까 2,000 몇 평이라도 3,000. 그러고 옥천의 유경수 여사 친정 고택 그것도 문화재는 거기보다도 규모는 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 40억을 들여서 거기는 확 변화를 시켰고 그 예산의 그 추사 고택은 그 옛날에 그 훌륭한 분들이 했는데 돈 많은 사람한테 팔아먹어가지고 형상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그냥 다 분역이 뚫려 있고 그래서 거기는 사족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데
형상을 너무 많이 바꿔놔 가지고 그냥 충청남도 문화재로만 되어 있는데 그건 재산이 그 예산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거기는 아마 그 뭐요 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4조 이상 값어치가 있는 건물인데 형상을 옛날에 민간인 돈 많은 사람이 작은 부인들 몇씩 데리고 살다 보니까 일로 하나 절로 방을 들이고 일로 해가지고 형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형상은 이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자꾸 문화재 지정할 때 사람들이 올 때 이거 30년도 안 된 집이라 이렇게 보시면 석가라고 저 도리가 옛날 게 있어요. 저기 보시면 저 밑에 이렇게 그래 고개 되고 이런 것도 이렇게 썩으면은 종발 받침 해가지고 이게 원 기둥이고 이건 이제 몇 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부 다. 예. 그러고 이 혹간채 같은 건 문화재로 지정이 됐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못해 옛날에 함석지붕, 초가지붕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안에 전부 다 100% 바꿨어요. 예. 저쪽에 밖에는 막 나무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던데 이 건물 저쪽. 여기 탐방각기 들어오면 문을 팡팡 열고 바람불 모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건 문화재 뭐 하면은 저 시키면은 되는데 그 업자들이 잘 안 와요. 여기 저 돌보미 사업단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그냥 그 나무 잘라다가 저 문도 사진 찍는 사람들이 사진 작가들이 그냥 와서 이런 데를 막 뜯고 들어가서 창문 열어놓고 꽃 필 때 그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고 해가지고 하도 저 창문짝을 막 부시고 그래서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저것도 내가 못 박아놨어요. 여기 후원 밖으로 나가면 네. 그 집이 양옥집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가 25년 전만 해도 종선이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 여기는 다 나무로 떼고 화장실도 못하고 샘이 없어요. 산에서 물을 들여다 먹고 이렇게 했는데 25년 됐네. 그 이제 땅 팔아다가 종선. 그러니까 이게 사계 할아버지가 9에 할머니가 2분 중에 9을 낳으셨는데 8째 아들하고 말년에 살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종택이에요. 8째 아들 종택. 이 계룡시에서 최고 부자예요. 집도 부자처럼 이게 보이는 게 닭이에요. 이 아파트에서부터. 이 아파트 여기 받을 때 150억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뭐 삼촌간에 소송이 막 3군데 4군데 막 변호사도 해서 소송해서 아마 인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이 일대 그럼 땅이 전부 다 예. 방산김 씨 예. 땅이었구만. 예. 여기 별땅이라고 써 있는 거는 뒤에. 어떤 건가요? 원래 별땅아씨 해가지고 그 이쁜 공영 딸이 있으면은 그 아버지가 사랑스러우니까 못하는데 여기는 근데 여기는 유래가 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3년간 저기서 친정의 가문과 여기 가게를 해서 남편하고 담 바깥에 아주 아름다운 저 구봉산이 보이는 이 후원에서 너희들이 살아보고 친정에서 배운 가게를 광산김씨 가문과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딸이 시집 갈 때는 저기 가서 3년간 네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고생을 했으니 편히 쉬고 네 남편하고 갈 때 무슨 이제 계획을 세워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문화재로 제외됐어요. 근거가 없어서 저건 아마 외정시대 때 증거 같다 해가지고 그리고 저 초가지봉은 옛날에 14채가 있어 부잣집이니까 근데 사계 할아버지는 청렴한 선비로 선정되셔가지고 아무것도 하니까 그 후손들이 잘 돼가지고 집을 자꾸 이렇게 한 것 같아요. 14채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징적으로 2채. 그래 절에 가보셔도 맨 높은 데가 대웅전. 그러니까 사계 할아버지가 영정이 저기 있으니까 최고 높은 어른 있고 옛날에 생선에는 여기가 가장 높으니까 그리고 저 대문채는 양반집에는 행당채 하는데 여기는 객사 제자들이 오면 늦으면 잠자고 그래서 저 밑에 그 초가지봉은 이제 행당채 가지고 14채가 있었는데 이제 농경 사회로 변하면서 종손이 다 부셔서 이렇게 논치고 이렇게 했어요. 저 영정은 원본은 따로 있죠. 저게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계 선생 가래집남에 보면은
내 수염 하나를 오늘 일일이 하나 두 개를 서서 그리냐. 그러니까 영정이 을 그리지 마라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그 종순이는 원순이니까 참간데 뭔가 공무원도 했고 그러니까 한번 으쓱한 마음에 그걸 그 기자한테 인터넷 기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자꾸 써먹는데 저 원본은 서울 저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원래 작아요. 그런데 전쟁기념관 저기 안동에 국학진흥원 어디마다 다 저게 있어요. 근데 70여 개국 대사관에도 다 나가 있대. 교과서 4학년 책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꾸 여기 와가지고 저거 띄라고 그 인터넷 나보고 가짜를 갖다가 왜 갔더니 저건 제가 종종일 보면서 500만 원 주고 그렸어요. 그 초상화. 예, 초상화. 보시고. 예. 국립박물관 진본을 보고 예. 저 집안 어른이 저기 별당이라고 써주신 어른하고 김기중이가 전데 뭐 문화재 홍보 해설관인가 써가지고 그랬더니 종선이 저걸 보고 소개상에서 자기 이름을 써줘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감춰놓고 앉으다가 돌아가실 때 아저씨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거 붙이자고 그래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가래집남에는 내 수염 하나를 일일이 그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걸로 알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의자가 법적으로 집안 사람들이 가서 이거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박물관장이 그랬던가 2번이나. 그러니까 못 해가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박물관에 가보면 계속 뭐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시하잖아요. 이렇게 저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래서 인정을 하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래집나무 읽어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 것이다. 예, 이렇게 됐다. 그래 제가 한동안에 뭐 하니까 시장한테 가서도 그 가짜라는데 왜 시장이 그런가? 아니 종종이나 집안에서 진짜라고 그려서 붙인 걸 시장에 가서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금도 와요. 조선예약을 정비한 조선시대 때 최고 선비가 이분이에요. 그래 어느 집안이고 450여 개 성이 있더라고요. 문묘 배양이 뭐예요? 종묘는 뭐예요? 임금님 모셔져 있잖아요. 문묘는 공자 모셔져 있는 성균관에 모셔져 있는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모셔져 있는 집안이 우리 집안밖에 없어요. 그래 조선시대 때 지금도 연한리 씨가 가장 양반이라고 하고 국훈을 반대하고 귀양까지 가고 관직에서 쫓겨도 났었어요. 왕족과 결혼을 하면은 부패해진다 이거지.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인경왕후 아르시잖아요. 이제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가 사계 손녀딸이에요. 손녀딸. 그래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근데 그 은진송시에서 문묘배양이라는 게 공자, 맹자, 주자 모셔져 있는데 같이 제사를 모셔져 있는데 그 집안이 정승 10 나온 집안 정승 뭐 30 나온 집안보다 문묘배양 하나 나온 집안이 많다는데 동국 18년 하면은 불란서나 독일 같은 나라가 천주교를 앞세워서 우리나라를 침범을 했고 중국에서 청나라, 당나라가 이렇게 침범을 할 때는 동방예의지국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18분이 계시다. 그게 조선시대 때는 유교국가라 14분이 계시고 신라시대 때는 설총선생과 최치원 선생 그리고 정몽주 선생하고 고려시대는 안양선생, 순응한 씨지요. 여기 우리 동네에 그 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 조선시대 때는 우리 선조님을 비롯해서 그 이제 은진송 씨도 2분 그래서 양반집에 가면은 문묘 배양되어 있는 14반 집안밖에 없어요. 문묘 배양 왜 그러냐면 18명이라고 그래도 은진송 씨에서 나오고 우리에서 둘이 나오고 근데 사계 할아버지 그 신독자 할아버지는 또 효종임금 복림대군을 가리켰다 가지고 종묘에 또 같이 또 배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광이라는. 근데 광산 김씨에서 큰 벼슬은 안 했어요. 그냥 그 문묘 배양되어 있으니까 최고의 그 덕을 가진 예의 바른 집안이다.